네, 헌법재판소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큰데 이틀 뒤부터 비상계엄 당시 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 증인들이 심판정에 나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곧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법원의 형사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또 윤 대통령 측 대응 전략은 뭔지 법조팀 윤재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헌법재판소 먼저 보죠. 다음 주 재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모레인 4일과 6일부터 예정된 이 두 차례 변론 기일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국회 측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죠.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증인 신문에서도 강도 높은 반박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사령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대통령을 믿습니다.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형사 재판도 동시에 진행되는데 주요 공범들의 재판 일정도 이미 잡혔죠. 네, 현역 군인들을 제외한 이 5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벌써 재판이 시작됐고 조지호, 김봉식 청장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도 오는 6일에 첫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모두 형사합의 25부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날 이제 사건들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증인과 증거가 거의 겹치기 때문에 병합을 할 경우 절차가 간략해집니다. 다만 검찰은 앞선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긴 했습니다. 형사합의 25부엔 윤석열 대통령도 배당이 됐잖아요. 근데 이 건도 병합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하긴 한데 이제 윤 대통령의 사건만 법원이 따로 놓고 심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데다가 윤 대통령의 사건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2차례 정도의 준비 기일을 여는데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본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주 한두 차례 이상 재판을 여는 집중 심리가 예상이 되는데 윤 대통령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헌재에도 이미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4번씩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심 판결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6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아예 재판을 거부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활발하게 자기 변론을 펼치고 있는 만큼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딱딱 끊는데 또 검찰이 조사도 못한 채 벼락치기로 기소를 한 데다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준비에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재판을 맡는지도 관심인데 형사합의 25부에서 담당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삼성 이재용 재판의 경영권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사건에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이미 중앙지법에 2년 동안 근무해서 이번 달에 정기 인사 대상자인데 중요 사건을 맡은 만큼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과 당시 배석 판사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야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